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해진 날씨가 봄을 알리는 듯합니다. 봄이 매년 찾아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연세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 납부고지서. 그런데 지난 학기와 다른 점이 눈에 띄네요. 바로 학생회비, 연세춘추비와 같은 잡부금이 선택사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공지도 없이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올해 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자율경비 선택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잡부금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국내 여러 대학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회비나 신문방송비로 대표되는 자율경비가 사실상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었고, 교가부는 2007년 자율경비를 등록금과 분리해 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과 자율경비를 통합,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결국 작년 8월, 등록금 인하 요구가 높아지던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교가부는 우리 대학교에 자율경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금요일, 우리 대학교는 2013년 1학기부터 자율경비 선택 납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 개인이 자율경비를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이 바로 그 결과죠. 그럼 우리 대학교의 잡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부생이 내는 자율경비는 학생회비, 연세지, 연세춘추비, 방송비, 보건비, 건강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총학생회나 연세춘추, YBS와 같은 단체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자율경비에 의존하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자율경비가 선택제로 바뀌면서 납부율이 저하되면 이 단체들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실제로 납부율 저하를 고려해 이번 학기부터 연세춘추비는 5,900원에서 6,700원으로, 방송비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율경비 선택 납부제가 시행된 이번 학기, 실제로 거친 자율경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2013년도 되고 1학기 등록금 내시면서 잡부금 내기 선택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거 혹시 내셨나요? 아니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만 냈어요. 아, 어떤 거? 그냥 건강공제라든지 그런 것만 냈고, 다른 거는 굳이 제가 안 보시니까. 네. 선택 납부제가 자율화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굳이 제가 연세춘추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안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내면은 약간 부담스럽고 네. 약간 그래서 뭐 연세춘추나 학생회비 같은 잡부금이 선택납부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혹시 뭐 많이 아셨어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바뀌는 거는 전혀 못 들었고, 신청할 때, 등록할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혹시 그거 클릭하셨어요? 몇 개? 네. 아, 뭐뭐 하셨어요? 춘추랑 건강공제랑 학생회비랑,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안 내고도 연세춘추나 뭐 방송국 프로그램이나 그 학생회 지원 같은 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클릭을 하신 겁니까?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다들 안 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서. 학생회비나 연세춘추비 같은 잡부금이 선택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아, 근데 그거 혹시 내셨어요? 저는 선택적으로 해서 냈어요. 아, 어떤 거 내셨어요? 저는 거의 그냥 보건비나 건강 관련된 것만 내고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러면 예. 그거 어떤 거는 클릭하시고 그럼 어떤 건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솔직하게. 다르게 선택 안 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을 안 해갖고 돈 관련된 거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율경비 납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네요. 제50대 총학생의 포커스 온 스토리에 의하면 총학생 회비의 경우 납부율이 신입생 52.7%,
재학생 23.2%를 기록해 평균 납부율이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연쇄춘추비 등 학내 언론 관련 자율경비는 18%의 납부율을 기록하면서 각 자치기구들이 우려했던 자금난 또한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잡지의 퀄리티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저희 잡지 기사의 다양성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폐지하게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거죠. 그게 언제 완전히 나온 거예요, 예산안? 개강 날이요. 개강 날? 3월 4일이요? 네, 3월 4일. 네, 저희는 3월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말쯤에 편집이 다 끝나고 인쇄 작업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3월 4일에 나왔다고 해도 저희는 이미 4분의 1은 이미 활동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알게 된 거죠. 열심히 광고 수주를 딸 노력을 하겠고 이제 뉴미디어로 저희도 전환을 하면은 저희가 쓰는 취재 활동비나 아니면은 뭐 인쇄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요? 성균관대, 고려대와 같은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부 지원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고 여기서 일정 금액을 학부 지원비로 할당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학부 지원비 혹은 학생회비 등을 학교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거둔 후 학교에게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될 경우 각 자치단체들이 학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작년 성균관대학교 학부인 성대신문의 결호 선언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5일 발행 예정이었던 성대신문 1520호가 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던 주간 교수와의 불화로 인해 아예 결호된 것이죠. 당시 성균관대 김통원 교수의 1인 시위를 둘러싸고 성대신문 기자단과 학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율경비 선택 납부제로 할 시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학교 지원비로 할 시에는 언론 독립성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잡부금과 관련한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잡부금 납부의 자율화로 존립 위기를 맞게 된 학내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학생들의 납부를 기다리며 후원자를 찾는 등 극복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위한 단체들인 만큼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 아닐까요?